안녕하세요, 이웃 여러분. 라구나우즈 빌리지의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바로 지난달이죠. 우리 동네 시장이 어땠는지 그 속을 아주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다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 아닐까 싶어요. 시장이 좀 주춤하는 거 아니야? 좀 식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정답은 바로 77입니다. 77.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라구나 우주에서 계약이 진행 중인, 그러니까 에스크로에 들어간 집이 무려 77채나 된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둔화된다고요?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뜨겁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2월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동네 시장은요, 마치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바로 콘도 시장과 코앞 시장,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떼어서 봐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시장의 흐름이 정말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작년 가을만 해도 97채나 됐던 콘도 매물이 지금은 66채로 확 줄었고요. 반대로 51채밖에 없었던 코앞 매물은 오히려 65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점점 더 귀해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콘도 시장의 압박, 즉 매물은 줄고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콘도 시장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나와 있는 매물 수만 보면 콘도 66채, 코앞 65채, 거의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아니라 바로 흐름입니다. 콘도 매물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집을 사려는 분들은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집을 파시려는 분들한테는 점점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자, 콘도 시장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66채인데 그중에서 무려 41채가 이미 계약 진행 중이에요. 에스크로에 들어갔다는 거죠. 와, 이건 모 시장에 나온 물건의 거의 3분의 2가 이미 주인을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2월 한 달 동안에만 12채가 팔렸고요. 가격대도 보세요. 29만 9천 달러부터 시작해서 128만 달러가 넘는 고급 주택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코앞 시장의 기회입니다.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이 코앞 시장이 어쩌면 구매자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코앞 시장 숫자도 한번 보시죠. 매물 65채 중에서 36채가 계약 진행 중이고요. 2월 한 달 동안에는 19채가 팔렸습니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2월에 실제로 팔린 집의 숫자를 보면 콘도보다 코앞이 더 많았다는 사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가격대에 대한 수요가 정말 탄탄하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2월에 실제로 집을 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집들을 선택했을까요? 최종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주택들을 보면서 구매자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니까 아주 명확해지네요. 2월에 팔린 집이 총 31채였는데 그중에서 무려 19채가 코앞이었습니다. 거의 3분의 2에 가깝죠? 역시 합리적인 가격대가 구매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판매된 가격대를 비교해보면 이 두 시장의 특징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코앞 같은 경우는 23만 5천 달러에서 63만 9천 달러 사이, 그러니까 중저가 시장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반면에 콘도는 최고가가 무려 210만 달러에 팔렸어요. 이건 우리 동네 고급주택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네, 바로 이 금액입니다. 210만 달러.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이죠? 알타비스타에 있는 콘도 하나가 이 엄청난 가격에 팔린 겁니다. 사실 이 한 건의 거래만 봐도요, 우리 라구나 우즈빌리지의 최상급 프리미엄 주택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데이터들을 쭉 살펴봤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집을 파시려는 분들,
그리고 집을 사시려는 분들을 위한 핵심 전략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을 파실 계획이 있으신 우리 셀러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만약에 콘도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이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매물은 적고 사려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설정하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아브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요. 경쟁 매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다른 집들보다 돋보이려면 아주 전략적인 가격 설정, 그리고 집 상태를 최상으로 만드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집을 사시려는 우리 바이어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콘도를 알아보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시장이 아주 타이트하거든요. 가격 괜찮고 상태 좋은 집이 나왔다? 그러면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바로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반반에 코앞을 찾고 계시다면 좋은 소식이에요. 매물이 늘어난 덕분에 선택의 폭도 넓어졌고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힘, 즉 협상력도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을 다운사이징 하시든 아니면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든 부동산에서는 정말 이 타이밍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집 모델은 지금 시세가 어떨까 궁금하시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949-478-0099로 전화나 문자 주시거나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만의 위험 맞춤형 시장 분석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그 어떤 게 진짜 중요한 흐름인지 파악하기란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 시간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좁은 지역의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미국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경제적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한번 읽어내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살펴볼 자료가 캘리포니아 쪽이죠?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아주 거대한 은퇴 커뮤니티인 라구나 우즈 빌리지. 이 지역의 2026년 2월 부동산 시장 보고서와 그 로우 데이터입니다. 라구나 우즈 빌리지라 은퇴자들의 움직임을 보기에 아주 완벽한 축소판이네요. 네, 이 숫자들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몰입을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자료에 포함된 지역 방송 대본을 현지 앵커처럼 한번 읽어보면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빈칸의 숫자들은 실제 2월 데이터로 꽉꽉 채웠습니다. 들어보시죠. 오, 앵커 브리핑 기대하겠습니다. 이웃 여러분, LW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진행자이자 지역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라구나 우즈빌리지 커뮤니티 내부에서 직접 월간 시장 업데이트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코업과 콘도미니엄 모두를 포함한 2026년 2월의 최종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 톤이 정말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계속해보겠습니다. 먼저 트렌드를 볼까요? 지난날 우리 빌리지 전체에서 총 31건의 거래가 완료되었으며 중간값을 살펴보면 코업은 35만 달러에서 48만 달러 사이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콘도는 최고 210만 달러라는 프리미엄 거래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0만 달러요? 와. 네, 엄청나죠? 현재 구매를 원하신다면 3월 초 기준 총 131건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판매를 고려 중인 분들이라면 이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가격이 적절하게 책정된 매물들, 그중에서도 특히 부속 착오가 있는 매물들은 빠르게 에스크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총 77가구가 계약 진행 중의 상태입니다. 어떠신가요? 앵커 같았나요? 완벽합니다. 사실 방금 읽어주신 그 지역 방송 멘트 속에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할 모든 핵심이 싹 다 압축되어 있거든요. 131건의 매물, 그리고 77건의 에스크로라는 숫자 말씀이시죠? 네, 그 숫자들은 그냥 차트 위에 찍힌 점들이 아니에요. 이 데이터는 현재 미국 경제를 휩쓸고 있는 이른바 실버 쓰나미 현상이 특정 마이크로 마켓, 즉 아주 한정된 지역 시장에 어떻게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현미경 관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자산을 축적한 부유한 은퇴자들의 대이동이 이 조용한 은퇴 마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라구나 우즈빌리지의 구매자나 판매자 입장이 되어 이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핵심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겁니다. 이 현상이 더 넓은 관점에서 무엇을 시사하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방금 제가 앵커톤으로 짚어드린 숫자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전체 활성 매물이 131건인데 여기서 코업이 65건, 콘도가 66건으로 아주 절묘하게 반반 나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거의 정확히 절반이네요. 그런데 진짜 시장의 온도를 보여주는 건 바로 77건이라는 에스크로 진행 건수거든요. 콘도가 41건, 코업이 36건이나 계약의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어요. 활성 매물이 131건인데 그 절반이 훌쩍 넘는 77건이 이미 에스크로 상태라는 건 엄청난 비율입니다. 제 말이요. 시장에 나오는 족족 누군가 빠르게 매물을 싹 흡수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읽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비율이 바로 이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를 증명하는 겁니다. 77건이라는 이 거대한 에스크로 파이프라인은 보고서에서 묘사한 실버 쓰나미가 결코 경제학자들의 막연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죠. 2026년 1분기 현재 바로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군요. 네, 현금을 쥐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은퇴자들에 의해서 아주 활발하게 실거래로 전환되고 있는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관망하는 시장이 아니라 조건만 딱 맞으면 즉각적으로 자본이 투입되는 매우 역동적인 장인셈이죠.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지금 당장 이 커뮤니티로 이사 가기 위해 집을 사야 하거나 반대로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눈앞에서 매물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이 엄청난 속도가 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굉장히 조급해지거나 반대로 엄청난 기회로 느껴지겠죠. 맞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생태계로 쪼개서 봐야 합니다. 바로 콘도 시장과 코업 시장이죠. 라구나우즈라는 한 마을 안에 완전히 다른 두 세상이 공존하고 있으니까요. 네, 먼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콘도 시장의 상황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인 2025년 가을만 해도 콘도 매물이 8월에는 85건, 10월에는 97건까지 시장에 꽤 넉넉하게 풀려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2026년 2월 현재 이게 단 66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매물이 급감하는 이른바 재고압착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매물이 이토록 급격하게 줄어들면 시장의 권력은 자연스럽게 구매자에서 판매자로 싹 넘어가게 됩니다. 판매자가 그야말로 절대적인 레버리지를 쥐게 된 거네요. 그렇죠. 협상의 절대적 우위를 점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도대체 어떤 매물들이 이토록 빠르게 시장에서 사라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로우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특정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네, 특정 조건을 갖춘 매물들은 시장에 나오자마자 자취를 감춥니다. 계단이 없는 1층 구조, 집안에 세탁지가 완비되어 있어서 당장 몸만 들어와도 되는 턴키 매물, 그리고 아까 오프닝 대본에서도 강조하셨던 부속 차고가 딸린 집들입니다. 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전하게 차를 대고 곧바로 집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는 부속 차고 말이죠. 이게 은퇴 커뮤니티에서는 거래의 성패를 가를 만큼 결정적인 요소군요. 완벽하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과거의 은퇴자들이 단순히 짐을 줄여 아주 작은 집으로 거처를 옮기거나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전통적인 축소 이주를 택했다면 지금 시장에 진입하는 노년층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구사항이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뜻인가요? 네, 이들은 젊은 시절 누리던 독립적이고 럭셔리한 삶의 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동시에 향후에 관절이 안 좋아지거나 휠체어가 필요해질 그런 미래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완벽한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원하는 거죠.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주거 인프라를 강하게 요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계단 없는 구조와 부속 차고는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이들의 독립적인 노후를 끝까지 보장하는 필수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전문가님 분석을 듣고 나니까 제가 로우 데이터에서 발견했던 충격적인 가격표들이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아까 앵커 브리핑에서 언급하신 그 프리미엄 가격들이죠. 네, 2월에 완료된 콘도 거래 총 12건의 면면을 쭉 봤더니 가격 스펙트럼이 그야말로 극과 극이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나요? 예를 들어 비아 푸에르타에 위치한 훌륭한 진입장벽 매물은 27만 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은퇴 커뮤니티 하면 떠오르는 합리적인 예산 범위 내에 있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라구나우즈의 가격대입니다. 그런데 아베니다 델솔의 매물은 14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격차가 확 벌어지네요. 진짜 놀라운 건 알타비스타 구역에 있는 초대형 럭셔리 콘도입니다. 무려 2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의 거래가 완료되었어요. 은퇴마을 안에 210만 불짜리 집이 존재하고 또 그게 실제로 팔렸다는 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210만 달러짜리 거래를 우연히 발생한 단 하나의 이상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한 병의 괴짜 부자가 산 게 아니다. 네, 이것은 막대한 자산을 축적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라구나 우즈의 프리미엄 부동산에 아주 공격적으로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전통적으로 라구나 우즈는 중산층을 위한 가성비 좋은 합리적인 은퇴촌이라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이제 그 한계를 완전히 깬 겁니다. 광활한 골프장 뷰, 최고급 자재를 사용한 리모델링, 웬만한 저택 부럽지 않은 넓은 평수를 갖춘 하이엔드 럭셔리 수요를 이 지역이 거침없이 쫙쫙 흡수하고 있어요. 부유층들이 자신들만의 럭셔리한 은퇴 요새를 구축하기 위해 기꺼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실버 자본의 위력이 진짜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콘도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부르는 게 값이 되어가는 상황이라면 같은 담장 안에 있는 또 다른 세상, 즉 코업 시장은 어떨까요? 거기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네, 데이터를 보면 콘도 시장과는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2025년 늦여름과 가을만 해도 코업 매물은 8월에 53건, 11월에 51건으로 50건대 초반을 쭉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아주 안정적이었네요. 네, 그런데 매물이 말라버린 콘도와는 정반대로 현재 코업 매물은 오히려 65건으로 훌쩍 늘어났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여기서 강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같은 마을, 완전히 같은 생활권에 있는데 대체 왜 콘도는 불티나게 팔리고 코업은 매물이 쑥쑥 쌓이고 있을까 하고요. 그러게요. 시설 혜택은 똑같이 누릴 텐데 말이죠.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국 부동산 시장 특유의 코옵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코옵, 즉 협동조합 아파트 같은 개념이죠. 네, 콘도를 산다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그 집이 깔고 있는 땅과 건물이라는 부동산 자체를 소유하는 겁니다. 반면에 코옵은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직접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사는 건가요? 그 단지 전체를 소유한 법인의 지분을 매입하는 형태입니다. 주식을 사서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얻는 셈이죠. 아, 소유의 형태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군요. 그렇다면 집을 사고 파는 과정이나 구매 자격 요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 두 시장의 온도를 극명하게 갈라놓은 겁니다. 코옵은 법인 공동체로 묶여있기 때문에 내 이웃으로 누가 들어올지 결정하는 이사회의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깐깐하게 면접을 본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맞습니다. 구매자의 재정 상태, 은퇴 연금 내역, 현금 보유량 등을 그야말로 현미경 보듯 샅샅이 들여다보죠. 게다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도 훨씬 까다롭거나 아예 전액 현금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진입 장벽이 너무 높네요. 이런 엄격한 규제들이 코업 시장의 수요를 상대적으로 둔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매물이 시장에 더 오래 쌓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코업 시장은 구매자가 오히려 갑이 되는 구매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된 거네요. 늘어난 65건의 매물은 구매자 입장에서 발품 팔며 비교해볼 선택지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니까요. 네, 구매자에겐 오히려 좋은 소식이죠. 실제로 2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이 깐깐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코업 거래량이 총 19건으로 콘도의 10건보다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거래 자체는 활발하네요. 네, 가격대도 매우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론다 세비야에 있는 매물은 23만 5천 달러라는 꽤 저렴한 가격의 새 주인을 찾았고요.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네요. 반대로 비아로스 알토스에 있는 프리미엄 코업 매물은 63만 9천 달러의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로우 데이터를 쫙 분석해보니까 거래가 가장 빈번하고 안정적으로 일어나는 진정한 스위트 스팟은 따로 있더라고요. 어딘가요? 바로 35만 달러에서 45만 달러 사이의 구간이었습니다. 그 35만에서 48만 달러 구간이 현재 라구나우즈 코업 시장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허리 역할을 하고 있군요. 네, 꽤 많은 거래가 그 구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퇴 후 예산이 픽스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까다로운 이사회 승인을 거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코업 판매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냉정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내 집을 포함해 시장에 무려 65개의 선택지가 나와 있다는 건 구매자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경쟁이 정말 치열해졌다는 뜻이거든요. 콧대 높게 굴 상황이 아니네요. 절대 아닙니다. 막연히 옆집이 얼마에 팔렸다는 소문만 믿고 무턱대고 높은 가격을 부르다가는 에스크로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할 수 있어요.
철저한 시장 조사가 필수겠군요. 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른바 경쟁력 있는 날카로운 가격을 책정하고 지배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야만 이 치열한 코업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콘도냐 코옵이냐에 따라서 판매자의 전략이 하늘과 땅 차이로 확 달라져야 하네요. 청취자 여러분, 여기까지 라구나 우주빌리지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시장 상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대비였죠? 네, 데이터를 쭉 분석하다 보니까 청취자 여러분이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 지금 당장 취해야 할 행동 지침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결국 그래서 지금 나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니까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먼저 콘도를 팔 계획이 있으신 판매자분들, 지금 시장이 여러분에게 준 이 강력한 레버리지를 10분 활용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매물이 턱없이 부족하고 대기 수요가 넘쳐나니까 다소 야심찬 가격 전략을 세워서 시장의 반응을 과감하게 테스트해 보셔도 좋습니다. 코어 판매자분들은 어떨까요? 코옵을 팔고자 하는 분들은 전략을 180도 수정하셔야 합니다. 넉넉해진 재고 속에서 내 매물이 투명인간 취급당하지 않도록 매우 객관적이고 매력적인 날카로운 가격표를 다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반대로 집을 구하고 있는 구매자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만약 계단이 없어서 인기가 치솟고 있는 턴키 콘도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럭셔리 프리미엄 콘도를 찾으신다면 망설이며 시간을 보낼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조건에 맞는 매물이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죠. 네, 그래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산을 고려해서 코업 시장을 노리고 계신 청취자분이라면 굳이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물이 충분히 쌓여 있으니까 다양한 옵션을 여유롭게 검토하고 깐깐하게 비교하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각자의 입장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어떻게 도출해내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훌륭한 요약이네요. 이 복잡한 마이크로 마켓에서 오늘 다룬 지침들이 아주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디테일을 덧붙이자면요. 제가 이 로우 데이터와 시장 보고서 원본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오, 문서에서 뭔가 특별한 걸 찾으셨나요? 이게 단순히 건조한 숫자와 표만 나열된 게 아니라 문서 끝부분에 949-478-0099라는 연락처와 함께 칼추라는 현장 부동산 중개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아, 지역 브로커의 연락처군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자료가 한국계 미국인 시니어와 투자자 고객을 주 타겟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용 뼈대 자료라는 메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타겟 고객층이 아주 명확하게 설정된 자료였네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특정 중개인을 홍보하거나 특정 정치적, 사회적 입장을 대변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오직 주어진 자료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시사하는 거가 아주 크죠. 우리가 다루는 이 차갑고 딱딱한 로우 데이터들이 현실 세계로 튀어나오면 지역 브로커를 거치면서 살아 숨쉬는 스토리텔링으로 변모하니까요. 확실히 누구에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메시지의 형태가 달라지는 걸 보는 게 흥미로웠어요. 특히 특정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 시니어 커뮤니티의 언어와 정서에 맞춰서 이 복잡한 시장 변화를 번역하려는 현장의 노력이 담겨 있잖아요. 매우 흥미로운 사회학적 관찰 포인트입니다. 숫자를 움직여서 실제 거래라는 행동으로 이끄는 건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로컬 네트워크의 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겁니다. 차가운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사람 냄새나는 현장의 이면을 발견한 것 같아서 무척 재밌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느덧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네요. 오늘 우리는 라구나 우주빌리지의 2020년 2월 시장 데이터라는 아주 구체적인 창문을 통해서 실버쓰나미라는 거대한 파도가 실물 경제와 지역사회를 어떻게 강타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데이터가 살아 움직이는 걸 본 셈이죠. 네, 동일한 커뮤니티 안에서 210만 달러짜리 하이엔드 럭셔리 콘도 시장이 펄펄 끓어오르는 동시에 깐깐한 조건의 코업 시장은 매물이 넉넉하게 쌓이며 구매자에게 선택권을 넘겨주는 이 극명한 대비, 정말 놀랍지 않으셨나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이 데이터들을 촘촘히 연결하면서 저 역시 한 가지 깊은 상념에 빠졌거든요. 어떤 생각이죠? 오늘 우리가 다룬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적혀있지는 않지만 이 숫자들의 흐름이 가리키는 종착지를 상상해보면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마지막 생각거리군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목격한 이 막강한 실버 자본의 유입 현상이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번 달에 보았던 그 210만 달러에 달하는 최고급 럭셔리 콘도의 거래가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시장의 뉴노멀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된다면 말입니다. 수십억 원짜리 거래가 당연한 표준이 되어버린다면 네, 그렇게 된다면 과거 수십 년 동안 평범한 중산층 노년층을 위한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은퇴 커뮤니티로 인식되었던 라구나우지 같은 지역들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뒤바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면면은 향후 10년 뒤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가격표의 변화를 넘어서 미국의 노년층 주거 문화와 계층 간의 물리적 공간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거대한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가성비 좋은 평범한 은퇴촌에서 부유층들의 럭셔리한 요새로의 거대한 진화, 과연 10년 뒤 이 커뮤니티의 담장 안팎 풍경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오늘 던져주신 그 묵직한 질문을 한동안 계속 곱씹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질문이 파생되는 매력적인 주제였습니다. 늘 깨어있는 시각으로 새로운 인사이트를 탐구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대화가 그 탐구의 여정에 신선한 자극과 의미 있는 시야를 제공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기발하고 흥미로운 자료를 듬뿍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